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델입니다. 지난번 이벤트들도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가드름, 등드름입니다. 그 얼굴 피지가 많이 발달하시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가슴 여드름이나 특히 등드름, 특히나 등드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있는 피지선보다 조금 더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흉도, 또 여드름의 크기도 엄청 크게 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여드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 가격대별로 또 어떤 분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릴지, 3,000원대부터 고급형 30,000원대까지 다양하게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델이랑 가드름, 등드름 없애러 가볼까요? 먼저 그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등드름이 폭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인터넷에서 마카를 드셨다거나 성 호르몬에 관련된 그런 걸 드시게 될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발달해서 그 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을 약간 자극시켜서, 저 같은 경우에도 로아큐탄을 한 1년 정도 먹고 나서 끊고 난 그 다음부터 등드름과 없었던 가드름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근데 왜 얼굴은 예민해서 피지선이 있다 치는데 왜 등에 피지선이 있을까요? 원시시대의 그 햇빛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등드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로 린스나 샴푸 이런 성분들이 몸에 남아있을 경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뜨거운 수압으로 계속 등을 마사지 해주는 것, 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이 정말 자극을 받겠죠. 몸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가 뿜어져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강한 수압으로 뜨거운 증기로 등을 지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이 오히려 여드름이 폭발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바로 꽉 끼는 보정 속옷,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날 수 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상의, 하의 모두 꽉 끼는 것을 입었을 때 그 마찰 때문에 피지선이 자극이 돼서 여드름이 날 수 있다. 네 번째, 운동하거나 혹은 잘 때 나는 땀 때문에 세균 번식이 일어나서 잘 때도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가드름 많이 나거든요. 다섯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한 여드름.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피지선을 자극시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방식의 해결 방식은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샴푸나 리스를 헹굼하지 않았다 하면 샤워 습관을 거꾸로 바꿔보는 겁니다. 뜨겁지 않은 물로 적당한 수압을 가지고 등을 빠르게 씻어주면 등 여드름이 줄어들 것입니다. 운동할 때 과도한 땀 때문에 생겨났다 하시면 끓을 때 땀을 닦아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잘 자면, 운동을 덜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으나, 우리는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있는가? 있습니다. 아하, 바하, 요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의 가드름을, 여드름을, 등드름을 없애드릴 겁니다. 왜 가슴 여드름 나신 분들 때밀거나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막 빡빡 미시고 좀 짜거나 이러시는데, 오히려 때를 밀거나 짤 경우에는 그 여드름이 터지거나 짓무르거나 해서 피부가 더 깊게 흉이 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방법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스크럽은, 물론 몸 피부는 얼굴 피부랑 다르게 좀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마찰을 하다 보면 오히려 스크럽 때문에 더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같은 느낌? 보통 그래서 가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좀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름 아니라 어떤 증후군이라고, 어떤 피부염이라고. 스테로이드 가볍게 바르면 나을 정도긴 합니다. 피부염들은 약간 부분적으로 도밀하게 나는 경우고, 진짜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넓게, 좀 흉이 좀 크게 나는 편이죠. 병원에 보면 약초 필링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초반에 받아주면 조금 더 관리가 쉽긴 해요. 약초 필링 쉽게 말하면 미세 허브침을 등에 싹 갈아 넣는 겁니다. 시원하게 때밀듯이 갈아 넣고 닦아내고 각질이 벗겨지는 건데, 요 각질이 벗겨지는 행위가 비슷한 게 바로 유황 비누다. 시솔트 클렌저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시솔트 클렌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솔트 클렌저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이 유황 비누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황이란 물질 자체가 피부에 굉장한 향균성을 가지고 있고 각질을 녹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게 되는 건 이 콜라겐 성분 때문인데, 이 콜라겐 분자에 직접 관여하는 효소를 구성하는 여러 아미노산을 이 유황 성분이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황 비누로 씻기만 해도 여드름뿐만 아니라 이 탱탱하게 탄력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외 유황 온천 다녀오면 매끌매끌해 보이고 탱글탱글해 보이는 피부결, 그게 바로 이제 유황의 그 성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피부염에 좋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가드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드름, 피지선이 발달해서 난 게 아니라 뭔가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유황 자체가 피부염, 아토피, 혹은 진짜 여드름, 건성 피부에게까지 좋은 게 바로 유황비누. 유황을 피부에 바르면 유기물질과 작용하여 이 판테티온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각질을 용해하고 살균, 살충 작용을 합니다. 유황은 염증을 삭히고 이 피지를 녹여주면서 뭔가 피부를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알러지. 린스나 혹은 다양한 성분들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나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처 씻지 못했던 린스나 샴푸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럼 모델님이 얼굴에 이 유황비누 사용해도 되나요? 얼굴에는 저는 코 부분만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하게 이 유황비누가 심하게 건조함을 느끼게 하고, 또한 각질을 폭발시킵니다. 껍데기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거품을 좀 낸 다음에 거품을 1분에서 3분 정도, 피부 타입에 따라 제가 조금 건조하다, 예민하다 싶으면 1분, 혹은 내가 피지가 많고 피부가 두꺼운 편이다 그럼 3분 정도 거품을 잘 해당 부위에 얹어놓고, 등에 얹어놓고 양치를 한 뒤에 씻어내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그랜파 제품과 바로 스킨 석세스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유황이 3% 들어있습니다. 그랜드파는 5,000원대, 이 스킨 석세스 바는 한 2,500원대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향이 더 좋은 건 바로 이 스킨 석세스 바니까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고, 내가 좀 촉촉하고 향은 좀 덜 민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이 5,000원짜리 그랜드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에 쓰고 싶다 하시는데 정말 부위별로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이 비누 하나로만 관리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만 추천해드립니다. 아이허브의 다양한 후기들이 많긴 해요. 보통 이 황을 먹으면 피부에 좋아진 식이유황이라고 해서 MSM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막 물렁거리고 좁쌀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라 드시는 식이유황도 있다 하더라, 그게 피부에 좋다 하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씻었습니다. 유황으로 씻었어. 두 번째는 바로 저만의 방법, 그 어느 곳에서 보지 못했던 모델이만의 방법은 바로 샤워 토닝입니다. 이거 제가 장명한 건데 괜찮나요? 샤워 토닝? 일반적으로 이 때타올이나 이 바디 브러쉬를 사용해서 각질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구 자체가 관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관리가 잘 되긴 하지만, 이 도구에서 세균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예민해져, 그것 때문에. 말 그대로 샤워 후 손으로 닦아내는 느낌이죠. 근데 오대리님 닦아내냐고요? 아니요, 닦아내진 않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디 오디너리의 글리코릭 애시드 7%입니다. 두 번째는 블라이드의 패팅 스플래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품으로 샤워 토닝을 할 겁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적인 성분은 바로 아하입니다. 아 7%, 아 13.5% 정도 들어있습니다. 둘 다 이벤트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00원 그리고 2만원대로 조금 저렴하고 조금 더 고급화적입니다. 이거를 닦아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헹궈내면 됩니다. 뚜껑 기준으로 2번 해안대에 넣어서 헹궈내십니다. 그리고 몸 전체 하셔도, 얼굴에 하셔도 됩니다. 쓰시던 클렌저 그대로 한 번 더 헹궈내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녹차 세안이나 식초 세안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실 텐데, 이 제품 두 개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 오디너리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디 오디너리는 전 세계 어딜 가도 7%대의 이 애쉬드를 7,000원대에 살 수 있다? 없습니다. 없었기에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들고 오고, 원래 디 오디너리 자체가 광고를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역으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벤트를 할 수 없겠냐 해서 간신히 몇 개만 수량으로 갖고 온 거지, 240mg에 8,700원 정도고 일회 사용량이 5mg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나누면 3,000원 이하대로 여러분들이 몸 전체 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성분으로는 스프레 국화꽃수, 장미꽃수, 아로에베 잎수, 그러니까 피부에 진정이 되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대가 꽤 저렴한 편이라서 학생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블라이드 제품은 바로 고급형입니다. 블레이드는 애초에 이런 컨셉으로 나와서 오히려 아하 함량이 2배나 높습니다. 특히나 여드름에 효과적이다 라고 할 만큼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녹차 잎수 이런 것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용감은 더 어떠냐? 사용감이 여기에 더 부드럽다, 이게 더 보습감이 있고
촉촉하다. 지성인 분들에게는 디오디너를 추천해드리지만 건성인 분들에게는 이 제품, 민감성인 분들에게도 이 제품, 염증이 많다 해도 이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사용법은 훨씬 더 사용량이 적습니다. 딱 한 번, 이 캡 한 번만 따라서 희석시켜서 쓰시면 되는데 뭔가 제품 구성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민감하고 트러블 때문에 진정이 필요하다면 녹차와 티트리 가미된 그린, 칙칙하고 다크닝으로 200이 필요하다면 꿀과 레몬이 산뜻한 시러스트 오렌지, 주름과 탄력이 고민이라면 6가지 베리 성분이 들어있는 퍼플. 얼굴에도 맞지만 뭐 두피 케어나 팔꿈치 케어 이런 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고, 또 특히 막 가을철에 막 다리나 팔꿈치에 막 하얗게 일어나시는 분들, 때를 아무리 밀어도 뭔가 조금 덜 촉촉하고 뭔가 좀 덜 밀린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하시게 되면 건조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피부 잘 살펴보시고 이거 한번 섞어서 사용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아이씨, 오데리가 다르긴 하네.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를 뿌리는 겁니다. 따란! 라이포폴리오 바 2%입니다. 아하 바와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시죠? 아는 각질을 녹여주고 보습을 주고 미백 성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바는 각질을 녹여주는 뿐더러 이 안쪽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고, 또한 이 간지러운 항균 작용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더 트러블에 효과적이다. 아이어브 후기에는 5년 동안 등드름에 고생을 했는데 이 제품 하나 뿌리고 3개월 만에 등드름이 나아졌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바로 성분입니다. 바 2%대. 그리고 또 특별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곡물 에탄올. 그러니까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된다? 조금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몸에만 뿌려라.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실버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은입니다. 어느 정도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성분인데, 이게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은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 얼굴이 파래진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바르는 걸 조금 감기약처럼, 요거는 데일리보다는 조금 스페셜하게 항염증, 재생을 촉진시키고 또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균과 바이러스 증식에 대한 변형 억제 효과로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혹은 피부병에 걸렸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미국에서도 이게 약으로 허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건강식품으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 근데 이게 좀 등드름에 효과적이긴 합니다. 좀 과한 등드름, 좀 약간 내가 등드름이 조금 덜하다 싶으신 분들은 1단계, 2단계까지만 하셔도 되고, 내가 좀 등드름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까지 와서 끝까지 하시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용감은 조금 끈적여요. 그러니까 잘 뿌리시고 뭐 선풍기나 이런 걸 잘 말리신 다음에 잠자리에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밤에 바르고 자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좀 쓰다 보면은 잘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다이소에 파는 그 진공 스프레이를 따로 팔거든요. 이걸 살짝 따라서 쓰실 만큼만 쓰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진공 스프레이는 거꾸로 들어도 되니까 거꾸로 칙칙칙칙 뿌리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등드름 같은 경우에, 가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굴 여드름 같은 것보다 조금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혼자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얼굴 여드름은 보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엉덩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흰 티를 입으면 피딱지가 좀 보이거나, 혹은 뭐 등에 여드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등에 여드름이 피가 좀 터졌을 때 흰색 옷을 잘 못 입었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죠. 좀 아씨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내 피부는 왜 이러지? 뭐 좀, 저 지금 등 깨끗하거든요. 관리해서 충분하게 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도, 또 등에 검은 반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아랑 바로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흉터도 금방 사라집니다. 뭐 제 환경이 비위생적이라서 색수건도 바꿔보고 뭐 그랬지만, 저는 로아큐탄이나 스테로이드를 좀 꾸준하게 발라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갑자기 끊었을 때 생겨나는 그 디플렉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는 경우도 크니까, 여러분도 로아큐탄이나 혹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실 때 조금 의사와 함께 충분하게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좀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해본 결과 그게 그렇게 마법의 약이긴 하지만, 끊었을 때 내가 그 약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도 감당하실 수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는 더럽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얼굴이 더러워, 이렇게 등이 더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싫습니다. 피부는 아픈 겁니다. 피부병. 이벤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디오디너이 10병과 그리고 요 블라이드 제품 10병을 총 2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댓글 위주로 뽑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피부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뭐 그런 것들,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댓글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제품도 함께 써주시면 좋고요. 내일은 더 매끄러워지겠죠? 우드렸습니다. 안녕.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세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멋있게.